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경제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오늘의 사건 파일, 바로 이자율의 위험 구조입니다. 다들 탐정기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바로 수사 시작하죠. 자,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여기 만기가 똑같이 10년짜리인 채권이 두 개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아주 안전한 국채, 다른 하나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두 채권의 이자율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 만기가 똑같은데 왜 이자율이 다르냐 이 말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사를 시작하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이라는 건 뭐랄까, 이 자산을 얼마나 빠르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유동성이 어떻게 이자율 차이라는 미스터리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 그러니까 국채는요, 워낙 사고 파는 시장이 커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거의 뭐 현금이나 다름없죠. 근데 오른쪽의 회사채는 좀 달라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놔도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시겠어요? 당연히 팔기 쉬운 국채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뭔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 보상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유동성 프리미엄, 쉽게 말해 추가 이자인 거죠. 결국 회사채 이자율이 국채보다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거 현금으로 바꾸기 좀 어려우니까 그 위험 감수해주는 값으로 이자 좀 더 쳐줄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서 해결입니다. 자, 유동성이라는 단서는 이제 확보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이 세금이라는 녀석이 이자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율 10%를 주는 재무부 채권, 다른 하나는 이자율 8%를 주는 지방채. 그냥 숫자만 딱 보면 에이, 당연히 10%짜리 재무부 채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득세율이죠. 만약 여러분의 소득세율이 40%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40%라는 숫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화면 보면서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단계, 재무부 채권에서 이자로 $100가 나왔어요. 와, 신난다. 근데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죠. 2단계,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40%니까 $100에 40%인 $40를 세금으로 떼어가요. 그럼 마지막 3단계,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무부 채권은 겉보기엔 10%짜리였지만 세금을 떼고 나니까 실제 내수익률은 6%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방채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대부분 세금을 안 내요. 면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8% 이자율이 곧 나의 실제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6%랑 8%. 이제 어떤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바로 지방채죠. 이야, 이 세금의 힘이 이렇게나 큽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유동성과 세금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두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단서들을 종합해서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죠. 수요와 공급 그래프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오늘의 미스터리를 한 방에 풀어줄 결정적 증거입니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아주 명쾌합니다. 왼쪽은 지방채 시장, 오른쪽은 재무부 채권 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이 세금 혜택이라는 변수가 이 두 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지방채 시장부터 크게 한번 볼게요. 면세라는 이 엄청난 혜택 때문에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지방채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원래 D1에 있다가 D2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이동하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지방채의 가격은 P1에서 P2로 상승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은요, 가격하고 이자율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여요. 따라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균형 이자율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재무부 채권 시작을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이 저 매력적인 지방채로 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재무부 채권의 인기는 시들해지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P1에서 P2로 뚝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시소 원칙을 떠올려 볼까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니까 세금 혜택 하나가 어떻게 두 채권의 이자율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로 사건은 종결입니다. 범인은 바로 유동성과 세금이었네요. 이로써 오늘의 미스터리는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 왜 중요한지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채권의 이자율 차이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과 세금 부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보상해주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프리미엄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자율의 차이는 곧 위험의 차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이자율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요, 단순히 채권 시장만 아는 걸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건 주식시장, 외환시장, 나아가서 우리 경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잡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물론 경제학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